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오늘도 그 명쾌한 타이밍을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장은 참 다이나믹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좀 악재 소식이 있었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 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참 고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제가 대가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좋아집니다. 누구도 뒤로 빼면서 고민해라고 하자고 할 때 제 방송 녹화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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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실 사항이지만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아직은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유동성 장세에서는 두려워할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시장 장세가 아직은 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상방에 브레이킹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2100포인트 정도, 2200포인트 분명히 브레이킹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고점주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고점주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꼭 고점주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내 종목이 느린 것만 같거든요. 근데 그 종목만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눌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보이는 건 미리 수익이 많이 난 종목입니다. 또 하나가 조금 있으면 9월 중순단이죠. 중순단이 되면 공매도가 허용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별로 혹은 산업별로 혹은 시장별로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나눠서 또 그때 또 지연이나 혹은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공매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매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이 본질의 가치 좀 잘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는요. 최고 수익이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목이 100%가 됐다는 것은 이 종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에 공매도, 빌공짜에 매도 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리기 때문에 대차 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 주식이 0%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졌다는 전제 아래 최악의 상황에서 75%가 거의 최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50% 하락, 30% 하락 정도 되면 웬만한 바닥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10만 원부터 지금 이 종목이 따져서 뭐 계속 빠져봤자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0%씩 빠지면 7만 원. 또 뭐 빠지고 해도 수익률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점주에서 50% 정도 하락 수익을 챙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공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 최고 수익률은. 그러면 저점주로 했을 때 공매도로 수익이 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매도가 풀리게 된다면 저점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근데 혹은 지금 차트 바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 언제든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당부드릴 말이 어떤 말씀이냐? 최대한 바닥에서 매수하셔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또 바닥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바닥 매수는 아니고요. 최바닥 급등주 매수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최상급 매매 중에서도 최바닥 급등주 매수인데 그중에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트릭스라는 걸 갖고 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트릭스 처음 들어보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슈퍼 트릭스 매매법이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예요? 차트 바닥 급등주라는 거죠. 그래서 차바급이라고 하는데
차트 바닥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슈퍼트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릭스라는 개념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릭스 같은 경우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아마 이 보조지표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종목에 열정이 많은 거죠. 처음 주식에 입문했을 때 진짜 기법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어요. 왠지 보조지표의 그 화려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화려함 속에 빠져들어서 제가 보조지표용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조지표는 대부분 웬만큼 대중적으로 쓰는 보조지표들에 대한 어음부터 시작해서 왜 만들었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긍정적인지 나쁜지까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도 장담하는 부분이 웬만한 보조지표 제가 딱 툭 던지면 제가 성질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대부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겪고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쓰임이 있는 보조지표가 있고 쓰임이 없는 보조지표가 당연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 트릭스라는 이 보조지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면서 먼저 신호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좀 본다면 트리플 엑스포테이셔널 스무스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3번 동안 가중지수, 3번 동안 지수 이동 평균한 값을 모멘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MA잖아요. 우리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동평균선인데 어떻게 3번을 지수 이동평균 했다고 3번이잖아요. 3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수 이동평균한, 지수를 이동평균한 보조지표다. 그러니까 3번 꼬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난 이동평균선도 모릅니다. 나는 주린입니다. 요즘 용어 이런 말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이동평균선을 응용해서 만든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MA에서 이동평균선이죠. 확장된 게 뭐예요? MACD죠. MACD 다음에 확정된 게 뭐예요? 트릭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MACD에 대한 좀 더 보완과 빠른 지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트릭스이기 때문에 MACD보다 한 단계 더 윗단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기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2만 딴 거예요. 2만 따서 EMA 이렇게 해서 만든 게 EMA1, EMA2, EMA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종가의 N일 동안 지수 이동 평균한 건데 이거는 뭐예요? 금융공학입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걸 지수 이동 평균 3번을 꼬아가지고 만든 게 뭐다? 쉽게 하면 트릭스다. 어떤 시그널이다? 훨씬 더 MACD보다 빠르고 조금 더 빨리 시그널이 나오는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릭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과연 나한테 이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설명과 이론은 어렵지만 막상 적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MACD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인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실전 매매에서는 이동 평균선을 갖고는 속도가 느리다.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 위로 올라가는 거고 데드 크로스는 반대적인 역할이죠.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그러는데 여기 이제 글씨 쓰면 되겠죠. 단기가 위에 있고 중기가 밑에 있고 중기가 위에 있고 단기가 밑에 있고 이게 데드 크로스죠. 죽음의 크로스다. 골드는 뭐 금맥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이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골드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라는 용어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GC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단순 이동 평균이 아닌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선을 EMA를 이용한다라고 봤습니다, 그죠? EMA라는 것은 단순 이동 평균의 지수 이동 평균 EMA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라든지 패턴에 대해서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MACD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동 평균선 한 번 꼬은 거예요, 그죠? 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2번 들어가게 된 게 MACD인데 이거보다 한 번 더 빠른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좀 말씀드린 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MACD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근데 이제 이 MACD를 이제 압도하는 건 트릭스고요. 그럼 이제 트릭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MACD로 왔고 트릭스
근데 트릭스 값은 어떤 값을 쓰느냐? 사실 여기가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 뭐 앞에 이론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특별히 그냥 MACD는 색깔로 많이 표현하죠. 0선으로 해서 이게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 이제 트릭스 13과 트릭스 26의 골든 크로스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 어려워 보이죠? 나중에 차트 보시면 저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는 좀 알자 이 부분입니다. 자, 트릭스 13과 트릭스 26의 값은 뭐냐면 사실 이 지수값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할 수 있어요. 왜 13일 했습니까? 왜 26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심을 했거든요. 왜 13일이지? 10일이면 10일이고 5일이면 5일이지 왜 13일이지? 왜 26일이지? 근데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 많은 값들이 13과 26의 포인트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대충 우리가 이제 그 동양에서 많이 쓰는 보조지표이기도 한데 26일이 이동평균선에서 21선 정도를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13일선을 11선처럼 보이겠지만 5일선을 쓸 때 13일선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치화적으로 왜 그런지는 저도 계속 분석을 하는데 쉽지 않게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이게 2주하고도 좀 여백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주가 단기로 보느냐, 26일, 한 달 단기로 보느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단기 이평을 5, 9, 13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지표 중에 9가 적혀 있는 것도 좀 많아요. 예.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기 이평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 중기 이평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20과 26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5일에 대한 가치는 5, 9, 13이고 20일에 대한 가치는 26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 13일선과 26일의 골든크로스로 활용하고요. 추세 이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강력 시그널이다라는 부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5일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13일선이죠. 13일선, 26일선을 돌파하면 상승 시그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다. 미리 알려주는 가중지표다 해서 뭐예요? 트릭스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 이건 언제 쓴다? 차트 바닥 턴어라운드에서 쓴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죠.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수치값을 모르면 트릭스는 못 써요. 트릭스 제가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값들이 아닙니다.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트릭스 13과 트릭스 26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자, 트릭스 수치 조정을 해야 돼요. 트릭스 값을 여기 그 기간이란 뜻인데 기간을 13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26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간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13과 26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VM이라는 용어부터 좀 적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JVM입니다. 제가 JVM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되게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을 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거래량 빡 터졌죠? 제가 일부러 좀 피곤하셔도 목소리 톤 좀 바꿔봤는데 자 13과 26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13이고요. 파란색이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 13과 26 체크하고요. 트릭스 13과 26 체크하는데 자, 트릭스가 먼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트릭스가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자 근데 트릭스가 이렇게 버벅 돌았습니다. 트릭스가 버벅 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 우상향을 만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우상향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트릭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13과 26의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과 26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뚜렷한 매기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 시세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골든 크로스와 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 검색식에도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종목을 보는 거죠. 미리 여기서 표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13과 26의 골든 크로스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돌파 시점부터 뭐예요? 추세 변경이라는 뜻을 쓰게 되거든요. 추세 변경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무대 이 종목 안 갑니다.
주식은요 조금은 차분하시면 돼요. 제가 개인 투자분들도 늘 얘기하지만 그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일일비 하시냐고. 그냥 편안하게 들고 하시면 100% 간다고. 그게 뭐냐면 여유를 안 가져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투자대회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그냥 느긋하게 차분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주식은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잡아놓고서 차분하게 보면 수익 나는 거예요. 대부분 주식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수익 많이 날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아, 내가 오늘은 50% 먹고 뭐 내가 오늘은 70% 먹고 대단하시지 않나요? 근데 주식 비중 조금 들어간 거야. 비중 조금 들어가서 50% 70% 수익 나봤자 뭐예요? 그거 10% 들어가봤자 7%밖에 계좌 더 올라와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안전하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느냐예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조금은 생각해볼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인데 아 내가 주식으로 뭐 70%, 100%, 150% 수익 나셨대요. 근데 비중이 얼마입니까? 10% 들고 있으시대요. 왜 10%밖에 못 들고 갑니까?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니까 종목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종목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어때요? 이게 이제 한미약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인데 일단 트렌드 하잖아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트렌드가 붙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정확하게 포인트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너무 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순서를 볼게요. 자,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에 26이 돌면 두 번째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자사주 매수가 있는 종목,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혹은 JVM 자사주 매수가 있었어요. 제가 자사주 매수 있는 종목들은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간다. 왜? 주가에 대한 최대한 예우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자 소수 계좌 중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순매수 포지션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뭔가에 대한 흐름이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딱 맞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관점들을 모시고 우리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의 로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JVM까지 봤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JCN 시스템. JCN 시스템은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갔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안 및 드론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JCN 시스템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질문이죠. 아,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넘쳐 흘러요. 주식은요. 제가 하나 격언 드릴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잘 안 들려요. 왜?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뭐에? 뉴스에만 익숙한 거예요. 뉴스는요. 팔아야 될 시점일 수도 있어요. 주식 격언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뭐야? 골든크로스가 나왔대잖아요. 소문에서 13, 20 JCN 시스템 보안 및 드론 트렌디할 수 있는 종목이죠. 트렌디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사주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근데 딱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데드 크로스의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제가 JCN 시스템 방송에서 엄청나게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골든 크로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자 데드 크로스 이후에 요 기간, 이 무수한 기간 동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억압된 그 능력, 그 힘, 그 수급이 분출을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JCN 시스템을 이 종목은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죠. 뉴스에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처음 보는데요? 당연하죠. 왜? 기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 잡고서 기다리면 에너지 모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것은 차분함 속에서도 여유로움 속에서도 강함. 제가 예전에 무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면은 딱 그 내공 높은 사람이 딱 와서
뭐 의천도령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무술 영화 딱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딱 내공 높은 사람은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상대 움직임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딱 한 수에 탁 하면 어떻게 돼요? 하수들이 쫙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내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시어 시스템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렸는데 에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우리 딱 조용히 있는 거야. 딱 무르르듯이. 딱 있다가 여기서 이제 딱 오늘 급등 나오면 어때요? 딱 뉴스에 팔아라. 딱.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뭐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죠? 네, 이제 드론 택배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드론 택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뉴스에 팔아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이 즐겁다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주식이 즐겁습니다. 이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싫은 건 뭐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돈을 못 벌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을 때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돈 못 벌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없을 때 그분은 가장 암묵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운 좋게 벌었어요. 기준 없이 돈 벌었다. 누가 얘기해서 돈 벌었다. 혹은 믿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에 샀어요. 근데 그 소문이 정말 어떠한 루틴에 의한 소문이 아니라 그냥 소문이에요. 진짜 막 소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순식간에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너무 자신 있어요. 왜? 이런 기준을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가끔 그래요. 저는 어디서도 자신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뭐 수없이 많은 업체들 미팅도 있을 거고 제 입장에서도. 근데 저는 제 분야에 대한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당당해요. 왜 그러냐? 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부분,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저는 매매법을 갖고 있다고 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매매법.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뭐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일자리 창출 및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어쨌든 일자리 창출 현재 정부 가상화폐는 조금 물음표. 그래도 가상화폐 어쨌든 없어지지 않고 ING 중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ED냐, 끝났냐, 혹은 ING냐, 진행형이냐,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충분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투자사나 창투사는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어떤 회사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건 예를 우리 투자는 뭐 가상화폐 쪽에는 업비트 쪽에서 뭐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다. 어느 회사에 무엇을 투자했느냐.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행적을 보여주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잘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예요? 쉬지 않고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렇게 쉬지 않고 하락을 하고 나서 딱 골든 코스가 나옵니다. 여기죠. 사실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은 보고 가자. 이동평균선은 보고 가자. 그래서 13일에서 26일 이 자리에서 저는 매수 포인트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붙겠죠. 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MA와요. MACD와요. 그 다음에 트렉스는요. 무슨 지표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OBV 같은 경우는 거래량 지표라고 그래요. 이 MACD, 트렉스는요. 추세 지표예요. 지표 이름, 그러니까 제가 본론부터 잘 묶을 줄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주변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혹은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정리를 딱딱 하죠. 묶음을 잘하고 또 분쇄도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연결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추세 지표가 제가 MA에서 MACD에서 TX로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공통점은 뭐다? 추세 지표라는 거예요. 추세 지표는 그럼 또 원을 생각해봐요. 추세 뭐예요? 트렌드, 흐름이에요. 또 흐름, 상승 흐름을 탔는지 하락 흐름을 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트랙스는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으시죠? 그렇죠? 아, 상승 추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기준값은 뭐예요? 항상 보조지표와 저는 이동평균선의 값의 수치를 맞추라고 해요. 보조지표가 9, 9, 10이면은 이동평균선 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일선, 11선을 봐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가 일맥상통해야지만 조금 더 기민하고 다양한 포지션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포동들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냐? 작게는 20%, 크게는 100%까지 나와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90%단에서는 정리하셔라. 수익 90%여도 무시 못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 90% 수익이면은 작은 수익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자리 창출 관련주 및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좀 체크해 볼게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화장지, 마스크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모나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트랙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좋아요. 기간이 긴 게. 기간이 길다라는 건 뭐냐면 데드 크로스 이후에 골드 크로스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수록 어때요? 매집이 잘 돼 있다고 충분히 나갈 물량들, 이탈할 물량들에 대해서 감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자, 데드 크로스에서 골드 크로스 기간이 길면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골드 크로스에서 자, 데드 크로스 기간이 또 길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락도 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본 사람들의 기간이 충분히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대한 흐름들은 특별하게 없고요. 자, 어쨌든 간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보면 자, 화장지 마스크 관련주로 두각을 갖고 있죠. 화장지와 마스크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모나리자가 안 가다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13, 26이 도는 자리, 이 자리 여기 저는 그래요. 한 일주 있죠. 못 버팁니까? 한 일주, 2주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모여 있으면 그 에너지 이후에 분출하는 게 얼마인데 요걸 못 버텨가지고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급등할 때 따라간다? 왜 마이너스 15% 주고 가십니까? 그냥 딱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가끔 그래요. 주식은요, 3개월에 한 번씩 큰 수확을 가지면 딱 맞는 거다. 제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3개월 혹은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돼요, 주식은. 물론 하루하루도 수익이 창출, 압도적인 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통이 큰지 모르겠는데 이게 10%, 20% 이렇게 감흥이 잘 안 와요. 그러한 파동값에서는 한 100% 파동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서로가 감흥을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파동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30%, 100%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주식을 하실 때요. 손실은 크게 보고 수익은 작게 보세요. 손실은 마음이 두려우니까 손절을 못하고 들고 가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팔아요. 그럼 손실은 당연히 커지겠죠. 수익은 또 올라가는 내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수익이 극대화가 안 돼. 그 수익도 적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식의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 할 때 요 13, 26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그거는 제가 첫 번째로는 제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세팅 방법들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서 좀 채워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맵에 오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 잘 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차트 세팅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심 끝에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시간이 안 되신다. 그리고 조금 더 기민하게 조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노란톡입니다. 노란톡인데 이제 오픈 채팅방 노란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캔 타이밍이죠. 황주명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또 이런 자료들이나 제가 수치값들 조금 더 13, 26 다시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엔 보조지표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좀 채워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나리자에 대한 종목 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패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맵신. 자,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체크 드렸을 때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파맵신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 많이 가지셨는데 파맵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릭스가 돌아섰기 때문에 자, 트릭스가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기본 상승 시그널을 딱 체크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트릭스가 돌면요. 3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만 만들어주면 이동평균선이 돕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너무 종목이 자신이 있으면 트릭스가 돌 때 매수를 하세요. 근데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부분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릭스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하시다면 13에서 26일 사이에 매매하시는 것도 충분히 굿한 투자법, 좋은 투자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투자법이 됐는데 트릭스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내가 판매시는 못 샀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수익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3일 나갈 때 매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26일 나왔을 때 딱 기가 막히게 나오죠. 왜? 추세가 살아있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특히 13일선과 26일선 이런 자리에서 기축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마라고 했죠. 기밥 쉬마 종목으로 26일선 논리 공략 종목이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기간을 보셔도 됩니다. 저는 데드크로스 라인이 기간이 길수록 좋다고 봐요. 요 같은 거 그렇게 기간이 크지 않은데 2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죠. 어쨌든 간 이 기간이 길수록 충분한 조정과 충분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도 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기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가 A 기간만큼 하락을 했다면 최소 종목이 좋다라고 했을 경우 상승 기간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거 나중에 이것도 다 수치값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2분의 1A가 되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경우 동안 상승을 합니다. 즉 100일은 상승했으면 100일이 하락했으면 50일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짧게 본다. 최악의 상황일 때는 4분의 1A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정말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은 2A까지 가는 것이 최대 상승 추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의 기간까지도 좀 체크드렸고요. 슈퍼 상승 추세가 이제 4A인데 그런 기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류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주식에 대한 추세나 혹은 기간적인 관점까지도 이런 것들을 사실을 정확하게 하려면 피보나치 값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그건 시간 관계에서 혹은 나중에 또 피보나치 값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고 또 주식적인 부분들 접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웠던 게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데크 자리가 적습니다. 데드 크로스 라인 자리라고 제가 일명 부르는데 데크 자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 라인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 기간이 굉장히 잘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잘라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데드 크로와 골드 크로가 나오면서 오히려 물량 소화가 덜 된 케이스예요. 3번의 3구의 구분이 나왔습니다. 3구의 구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 값이 나오게 되죠. 골든 크로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상구역 기간만큼 빠르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A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가 A 기간만큼 올라간 다음에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숨고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고르 기간 동안의 어떤 흐름에 맞춰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 더 변곡선이 나오면서 매매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기법 심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기법 심화냐? 사실은 이렇게 정정할게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부양이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부양이 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인드가 생기냐면 추격 매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추매라고 부릅니다. 추격 매수를. 추매를 하고 싶은데 이 추매를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추매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근데 만약 이 추세선에서 올라온다면 사실은 전 추매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식 기법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것 중에 추매 기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추매 기법은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이 추매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합리적 투자를 할 거냐. 그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기법 심한 거죠. 그 합리적 투자는 조금은 좀 단기적인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추세에서 이탈됐을 때 이런 자리나 혹은 이런 자리가 이거 저가 이탈 안 하죠. 또 제가 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또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진행해 본 결과 자, 제가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 요 자리에서 요만큼 더 수익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 안 하죠. 기가 막히게. 왜? 여기가 이탈되지 않아야지만 즉 우리가 생각했었던 26일 라인에 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흐름을 만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까지 또 이해하시고 인지하시면 매매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주식은 차분하게 하면 크게 잃을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주식을 크게 잃었던 경험을 보게 되면 마음이 급할 때였어요. 뭐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럴 때 주식은 절대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요. 주식은 냉혹하고 냉정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루틴대로 매매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하루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단기 매매도 중요할 수 있고 다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물을 얻듯이 보면은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역행하려고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물론 역행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은 오히려 특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이 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걸 갖고 그 여러분들 일반인들에게 그 특별한 게 전달됐을 경우에는 그게 정말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냥 순리대로 그 물을 흐르듯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주식은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그 순리대로, 흐름대로 그걸 잘만 이해하시면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종목도 어렵지도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나중에 특히 이제 주식 막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치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찾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도 예전 강의를 보면 너무 치열해요. 제 강의가. 그리고 너무 스펙타클해요. 근데 그게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제가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날까요? 전 자부하는데 순리대로 여유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한 그러니까 저는 피해 주는 걸 싫어하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 정말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주식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제 제가 미국장이랑 해외장까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트렉스라는 종목에 대한 매매법을 같이 했어요. 자, 트렉스가 결국은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렉스가 딱 나왔어요. 트렉스가 딱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첫 번째. 그리고 트렉스가 돌고 나서 근데 그 신호탄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속담에 그런 얘기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동평균 13일 26까지 돌아서는 걸 확인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트렌디한 종목인지 지금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 거냐. 뭐 코로나19 치료제다 어떤 거다. 그래서 트렌디한데 바닥에 있다라는 거.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에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순리대로 어렵지 않게. 아 다른 종목이 가는데요. 내 건 안 갑니다. 나중에는 내게 가고 다른 종목이 안 갈 거예요. 순리대로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상승 흐름을 타고 딱 수익이 나시다가 토요일 26일 자리에 딱 내려왔을 때 굳이 이런 데서 또 역행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이야 장이 쉽죠. 조만간 장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지금 막 아무렇게나 준비하셨다가는 굉장히 큰 리스크 맞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기간 말씀드렸죠. 기간 놓칠 뻔했네요. 데드 크로와 골든 크로스가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상승 기간도 길 수 있고 힘도 더 좋을 수 있다. 그것은 트렉스나 혹은 이동평균선이나 모두 다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트렉스 매매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 몇 개만 할 수 있게 한국말로 좀 볼까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자 여기 자원, 루비스, 그 다음에 뭐 여기 쇼핑센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탄올, 테크놀로지스 이런 것들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사이언스 좀 나오죠. 이런 거 다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떤 게 움직이고 있냐면 소비재가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재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의료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서 골고루 움직이는 장세예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이제 다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직 고점 시그널은 아니고요. 자, 제가 한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변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을 때는 사실 미국 증시가 제가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얘기, 저번 주 방송만 해도 우상향 얘기 드렸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관리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급락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변화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키 맞추기를 위해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고 항상 요즘에 이제 글로벌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경영 전략에서도 항상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증시에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한 종목이죠.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종목은 젊은 세대, 젊은 친구들 같은 건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하고 아마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익숙할 수 있겠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그죠 엄청난 거대 이제 쇼핑몰이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예, 오히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한국 주식과 함께 잠깐은 우리가 들었던 글로벌 기업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건 맞아요. 주식만 잘해도 되지만 가끔은 포트상에서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지만 또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나 안전 포트폴리오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존, 넷플릭스, 그다음에 피델리티, 뭐 많은 종목들 있죠. 버라이존 그런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버라이존 같은 경우 통신 업체고요, 그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사이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사이트적인 개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 중에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흐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해외 선물은 어떠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해외 선물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해외 선물 거의 초년 때 진입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때는 뭐가 가장 했냐면 유로 FX라고 해서 유로 선물 쪽이 가장 핫했죠. 즉 유럽의 가치와 유럽의 화폐 가치와 유로화죠.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원래 초년에 나왔던 흐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컸었는데, 근데 이제 유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유럽이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영국이죠.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변동성 폭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로 선물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 사실 이제 그 에너지 중에서도 유가죠. 크루드 오일로 사실은 크루드 오일로 옮겼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지. 크루드 오일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했죠. 유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핫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갔던 게 이제 팔라듐이라고 해요. 예, 팔라듐이라고 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IT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핵심 요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리너그, 돼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 은, 뭐 구리, 아연 쪽에 대한 시장, 금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은, 구리, 아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유로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워낙 올라가 있고 유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사실 오일의 3대 원칙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일은 3대 오일이 뭐예요? 솔직히 브렌트 오일과 크루드 오일과 두바이유인데 사실은 지금 상장돼 있는 거는 브렌트 오일은 상장돼 있죠. 그래서 브렌트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아니 유럽이래요. 영국에 있는 거고 유럽이 영국이죠. 그다음에 브렌트 오일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크루드 오일 요 두 개의 오일에 대한 시세값들은 분석하면 아직도 수익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갖고 이제 시장에 대해 선행 지표로 보고 제가 유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또 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콜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거 하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팔라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IT가 화랑일 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팔라듐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구리 아연인데 제가 지금 뭐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주식 전문으로 보고 있지만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다변화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를 집중하는 게 맞는 건데 예, 제가 지금도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은, 구리, 아연 상승폭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클 수 있는데 자, 은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 지표 중에 우리가 그리고 구리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즘에 스티커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에 적혀 있죠. 그죠? AG 혹은 CU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요즘에 항균제 항균 있고 향균이 있습니다. 균을 저항한다라고 해서 항균이에요. 향균은 아니고 항균이어야 됩니다. 항균제 중에 은구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왜 금속을 찾고 이야기 드리냐면 선행지표로서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구리 흐름이거든요. 구리 보시게 되면 우상향 추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제지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구리가 아직은 요기도 지나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선물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세요. 자, 추세 매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점을 연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저점이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금 고점이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추세가 아직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면 아직은 우상향 추세가 구리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이나 아연 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무리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잠시 이야기 드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아직은 두려워할 때는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고점주들은 공매도를 대비하면서 조금씩 줄여가시는 전략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들 그거 어떻게 잡으면 됩니다. 트렉스라는 종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트렉스 중에서도 종목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리면서 미국이 이제는 다변화되고 있다. 제가 미국 증시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슬슬 미국의 종목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에 대한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라고 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가 상승 추세선 라인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장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고 명쾌한 타이밍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주식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이데일리 맵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러더라도 내가 좀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노란 톡에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 주신다면 또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장세지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선택과 집중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십시오. 황금 주식의 만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